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수익이 커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찰리 멍거입니다. 99세까지 투자를 했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60년 가까이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남긴 것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3년부터 1974년 사이 그의 파트너십은 53%가 빠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 그는 빌린 돈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남았고 그 숫자는 그의 이후 모든 결정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쉬운 결정처럼 보입니다. 손해를 봤으니 같은 방식을 피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왜 피했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상황에서도 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 주변에서는 빌려서 더 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빌리는 겁니다. 기회가 명확하니까 빌리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도 그는 빌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명확해 보일수록 빌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나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격이 싸졌으니까 지금이 기회라며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도 그는 빌리지 않았습니다. 싸졌다고 해서 빌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한번 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같은 것을 피하려면 확신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건 1973년과 1974년 사이에 생긴 것 같습니다. 2해 동안 그가 본 건 숫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는 걸 봤을 겁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수익이 날 때는 더 큰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손실이 날 때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추가 담보를 넣어야 하거나 싼 가격에 팔아야 하거나 청산을 당하거나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남이 정한 시점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니게 됩니다. 그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같은 생각을 계속 유지한 겁니다. 바뀐 게 아니라 고정된 겁니다. 투자에서 레버리지는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느립니다. 쓰면 빠릅니다. 느린 게 싫으니까 빠른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빠른 쪽에는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가 53%를 잃었을 때 그건 단순히 돈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50%가 빠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면 100%가 올라야 합니다. 반토막이 난 자산이 2배가 되어야 제자리인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기회들은 지나갑니다. 손에 쥔 돈이 적으니까 다음 기회가 와도 크게 담지 못합니다. 레버리지는 시간을 빌려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더 빨리 가기 위해 미래의 시간을 당겨 쓰는 겁니다. 잘 되면 빨리 도착하고 안 되면 미래에서 빌려온 시간까지 갚아야 합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서요. 그는 그 이후로 시간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느려도 자기 속도로 갔습니다. 느리게 가면 지루합니다. 옆에서 빌려서 빠르게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게 보입니다. 틀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 아닌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빌리지 않았습니다. 한두 해 정도 참는 건 의지로 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50년을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려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빌리지 않는 게 손해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레버리지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빌릴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에서 이미 지워져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지에서 완전히 지우면 결정이 단순해집니다.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기회가 좋아 보이든 아니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빌리지 않는다.
끝입니다. 결정의 횟수가 줄어들면 실수의 횟수도 줄어듭니다. 매번 상황을 판단하고 이번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틀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판단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판단을 안 하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레버리지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레버리지 때문에 망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없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빌린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이 있으면 능력만으로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장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때 능력이 있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결국 시장의 비합리성을 내 짧은 시간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시간을 늘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빌리지 않으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언제까지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여도 내가 옳다면 결국 시장이 돌아옵니다. 다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1년 뒤일 수도 있고 5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빌린 돈이 없으면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있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1970년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의 투자 방식은 단순해졌습니다.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것. 거기에 빌린 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의 보수성은 필요합니다. 공격적으로 갔다가 중간에 사라진 사람들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만 기록에 남습니다. 생존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성공의 비결을 잘못 분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 자체입니다. 살아남아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사라지면 복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가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건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보장하려는 거였습니다. 최대 수익과 생존 사이에서 그는 생존을 골랐습니다. 매번요. 수익률로만 보면 그의 방식이 항상 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레버리지를 쓴 사람 중에 그보다 수익률이 높은 해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 50년 동안 계속 높은 수익률을 유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느 시점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니까 복리가 쌓였습니다. 복리가 쌓이니까 결국 더 커졌습니다.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멈추지 않으니까 도착했습니다. 투자에서 속도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빨리 가다가 멈추면 느리게 계속 가는 것보다 못합니다.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가 투자에서도 맞습니다. 다만 투자에서는 토끼가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퇴장당합니다. 그가 피한 건 레버리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피하면서 동시에 피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 조바심, 남들과의 비교, 단기 성과에 대한 집착. 빌린 돈이 없으면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빌린 돈이 있으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를 내려면 수익이 나야 합니다. 수익이 안 나면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원래 계획대로 기다려야 하는데 못 기다리고 팝니다. 아니면 더 위험한데 투자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빌린 돈이 없으면 이 악순환에서 빠집니다. 이자 낼 일이 없으니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하지 않으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니까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구조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자유를 파는 거라는 걸요. 돈을 빌리면 마음도 빌려주게 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의 조건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조건에 맞추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빌리지 않았고, 급하게 굴지 않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투자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계속한 것들을 볼 차례입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느립니다. 느리면 지루합니다. 지루함을 견디려면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그건 공부였습니다.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투자 관련 책만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역사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분야를 깊게 파기보다 여러 분야를 넓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했습니다. 생물학에서 본 진화의 원리가 기업 경쟁에 적용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살아남는 건 강한 게 아니라 적응하는 거라는 원리가 기업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걸 봤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심리학에서 본 인지 편향이 투자 실수를 설명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그건 멍청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물이 99도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가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변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합니다. 그 순간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이 온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복리를 이해했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다가 나중엔 거대해집니다. 복리를 이해하면 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일을 해주니까요. 이 모든 걸 연결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격자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분야에서 배운 게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틀이 있으니까 새로운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었습니다. 패턴을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틀 덕분이기도 합니다. 느리게 가는 게 맞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으니까요. 남들이 빨리 가는 걸 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공부는 확신을 만들었고, 확신은 기다림을 만들었고, 기다림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역산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실패하는 방법을 알면 그걸 피하면 됩니다. 피하고 남은 게 성공에 가까운 길입니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다가 망하는 것, 한 종목에 몰빵하다가 망하는 것, 잘 모르는데 투자하다가 망하는 것, 급하게 팔다가 손해보는 것. 이것들을 피하면 됩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첫 번째 실패 원인이 사라집니다. 분산하면 두 번째 실패 원인이 사라집니다. 아는 것에만 투자하면 세 번째 실패 원인이 사라집니다. 급하지 않으면 네 번째 실패 원인이 사라집니다. 실패 원인을 하나씩 지워가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멍청한 이유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멍청한 실패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건 괜찮습니다. 쉬운 문제를 틀리는 건 용납이 안 됐습니다. 레버리지로 망하는 건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걸 해서 망하는 거니까요. 능력의 범위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아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영역에서는 확신을 갖고 행동하고 모르는 영역에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수가 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확실한 것에만 투자했습니다. 애매하면 안 했습니다. 확실한 게 없으면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요. 이게 가능했던 건 레버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이 있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자를 내야 하니까 뭔가를 해야 합니다. 빌린 돈이 없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요.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어떤 때는 몇 년에 한 번. 그 기회가 올 때 크게 가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놀고 있는 것 같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그걸 알았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라는 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인 때가 있다는 걸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그의 역할은 여러 가지였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가끔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할 때는 확실했습니다. 애매할 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애매한 걸 된다고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버블이 낄 때도 폭락할 때도 같은 원칙이었습니다.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한다. 인터넷 버블 때 많은 사람들이 기술주에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버크셔는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에는 구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대에 뒤처졌다고요. 버블이 터지자 기술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버크셔는 손실이 없었습니다. 투자를 안 했으니까요. 구식이 아니라 현명한 거였습니다. 모르는데 투자 안 하는 건 수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피하는 겁니다. 손실을 피하면 복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복리가 깨지지 않으면 결국 더 커집니다. 그는 이 논리를 수십 년 동안 따랐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따랐습니다. 남들이 돈을 벌어도 따랐습니다. 외로워 보여도 따랐습니다. 같은 원칙을 오래 유지하면 원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힘이 안 듭니다. 매번 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의 투자가 자동으로 보였던 건 습관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을 반복했으니까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했겠지만 나중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였을 겁니다. 좋은 회사를 찾는다. 적당한 가격인지 본다. 애매하면 기다린다. 확실하면 산다. 사면 오래 갖고 있는다. 빌린 돈은 안 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게 없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면 지칩니다. 단순하면 지속됩니다. 단순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은 복잡해지라고 압박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법,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계속 나옵니다. 그걸 다 따라가려면 복잡해집니다. 그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게 나와도 자기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게 자기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노이즈입니다. 노이즈에 반응하면 지칩니다. 중요한 정보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와 노이즈를 구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기준은 내가 아는 영역인가,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가격이 적당한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무시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결정이 빨랐습니다.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준에 대입하면 답이 나왔습니다. 투자에서 고민이 많은 건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고민이 줄어듭니다. 고민이 줄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남은 에너지로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는 에너지를 공부에 썼습니다. 투자 결정에 쓸 에너지가 적으니까 공부에 쓸 에너지가 많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니까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니까 결정이 더 빨라졌습니다. 선순환이었습니다. 반대로 기준 없이 매번 고민하면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못하니 기준이 안 생깁니다. 기준이 없으니 계속 고민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기준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였습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하지 않으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좋은 기회에 투자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좋으니 기준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있으니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 순환이 50년 동안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커졌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결과가 되었습니다. 복리입니다. 돈의 복리뿐 아니라 습관의 복리, 지식의 복리, 확신의 복리. 다 복리로 쌓였습니다. 그가 남긴 게 많습니다. 책도 있고 연설도 있고 대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건 숫자입니다. 수십 년간의 수익률, 그리고 그 수익률을 만든 방식.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회사, 적당한 가격, 오래 보유, 빌린 돈 없음. 이 방식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준을 세우고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못합니다.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1년은 됩니다. 5년은 힘듭니다. 10년은 거의 못합니다. 50년은 극소수만 합니다. 그가 특별했던 건 50년을 유지한 것입니다. 방식이 특별한 게 아니라 유지가 특별한 겁니다. 유지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은 경험에서 옵니다. 그의 경험에는 1973년과 1974년이 있습니다. 그때 레버리지로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이후 50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패 경험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역설입니다. 투자에서 실패를 안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실패에서 뭘 배우는가입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에서 배워서 다음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후자였습니다. 레버리지로 손해보고 나서 다시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평생의 기준을 세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손해보고 나서 다짐합니다. 다신 레버리지 안 써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또 빌립니다. 그러다 또 손해봅니다. 반복입니다.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잊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선택입니다. 뭘 기억할지는 내가 정합니다. 좋았던 기억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나빴던 기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나빴던 기억을 기억하는 게 유리합니다. 좋았던 기억을 기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과하면 리스크를 무시합니다. 나빴던 기억을 기억하면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면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는 나빴던 기억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했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90대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90대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나왔습니다. 90대에도 날카로운 답변을 했습니다. 90대에도 책을 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 없이 천천히 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으니까 도착했습니다. 도착지는 어디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다만 그가 도착한 곳에서 뒤를 돌아보면 레버리지가 없는 길이 보였을 겁니다. 빌린 돈 없이 온 길.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빨리 가는 방법, 천천히 가는 방법, 위험하게 가는 방법, 안전하게 가는 방법. 어떤 방법이 맞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적게 쓰거나 안 씁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급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뺄 걸 빼서 살아남았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건 쉽습니다. 무언가를 빼는 건 어렵습니다. 더하면 뭔가를 한 것 같고 빼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빼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레버리지를 뺐습니다. 급한 마음을 뺐습니다. 모르는 영역을 뺐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뺐습니다. 빼고 남은 것들로 투자했습니다. 남은 것들은 적었지만 확실했습니다.
확실한 것들로 오래갔습니다. 오래가면 복리가 일을 합니다. 복리가 일하면 사람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복리가 일하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가 50년 동안 한 건 지켜보는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복리가 쌓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빌린 돈으로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그냥 두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옵니다. 그 충동을 이겨야 합니다. 충동을 이기면 복리가 일합니다. 충동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의지로 이기는 방법, 규칙으로 이기는 방법, 환경을 바꿔서 이기는 방법. 그는 규칙으로 이겼습니다. 레버리지를 안 쓴다는 규칙, 모르는데 투자 안 한다는 규칙, 급하게 안 한다는 규칙. 규칙이 있으면 충동이 와도 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규칙을 따르면 충동에 지지 않습니다. 매번 의지로 이기는 것보다 규칙으로 이기는 게 덜 힘듭니다. 그가 50년을 버틴 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규칙이 있어서입니다. 규칙이 그를 지켜줬습니다. 규칙 중 가장 중요한 게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칙 하나가 다른 모든 규칙을 지탱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없으니 급할 게 없었고, 급하지 않으니 기다릴 수 있었고, 기다리니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의 규칙이 전체를 바꿨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규칙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규칙,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규칙, 예외가 많은 규칙. 그런 규칙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규칙이 좋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이 좋습니다. 언제나 적용되는 규칙이 좋습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 이건 단순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기회가 좋아 보이든 아니든 항상 적용됩니다. 그는 이 규칙을 지켰습니다. 50년 동안요. 50년 동안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버블 때 망한 사람, 폭락 때 망한 사람, 갑자기 망한 사람. 레버리지를 안 쓴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 일부는 오래 성공했습니다. 오래 성공한 사람들 중 그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안 쓴 게 성공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조건에 가깝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오래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공의 정의도 중요합니다. 짧은 성공과 긴 성공. 짧은 성공은 레버리지로도 됩니다. 긴 성공은 레버리지 없이가 유리합니다. 그가 원한 건 긴 성공이었습니다. 한 번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오래 버는 것. 한순간 빛나는 게 아니라 오래 빛나는 것. 오래 빛나려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생존해야 합니다. 생존하려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레버리지를 빼야 합니다. 논리가 연결됩니다. 시작점은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것이고 끝점은 오래 빛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논리를 알았습니다. 알고 실행했습니다. 실행하고 유지했습니다. 유지하고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같은 결정의 반복입니다. 레버리지를 안 쓴다는 결정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 매년, 수십 년 동안 같은 결정을 반복한 겁니다. 반복이 쌓여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반복은 별것 아닙니다. 수만 번의 반복은 엄청납니다. 복리처럼요. 한 번의 복리는 별것 아닙니다. 50년의 복리는 엄청납니다. 그는 결정도 복리로 쌓았습니다. 같은 결정을 반복해서 쌓았습니다. 결정의 복리가 결과의 복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 레버리지. 그가 계속한 것. 공부, 기다림, 단순한 규칙. 둘을 연결하면 하나가 됩니다. 레버리지를 안 썼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기다렸기 때문에 복리가 쌓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실행하고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알아도 안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레버리지 쓰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씁니다. 그는 안 썼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면 차이가 커집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가 됩니다. 복리입니다. 차이도 복리로 쌓입니다. 오늘 하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차이가 됩니다. 오늘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게 10년 뒤 생존이 됩니다. 20년 뒤 성공이 됩니다. 50년 뒤 전설이 됩니다. 전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생존하면 됩니다. 생존해서 복리가 쌓이면 됩니다. 그게 그가 보여준 겁니다. 특별한 재능 없이, 특별한 정보 없이 그냥 안 할 걸 안 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고 복리가 쌓였고 결국 도착했습니다. 빌린 돈 없이 온 길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